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요, 지금 영어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 요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솔루션 조종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중간 점검을 먼저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얘기까지 한번 조금 더 드려볼게요. 일단 영어는 뭐 듣기, 어휘, 그리고 문법, 그리고 이제 마지막 독해. 특히 이제 공부하면서 네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건 이제 듣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자주 듣고, 많이 듣고, 빨리 듣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그다음 또 어휘는 사실 그냥 학생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단어는 그냥 무작정 외우면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문법은 사실 문법이 수능에서 그렇게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대부분 영어 점수가 안 나올 때 문법이 약해서 영어 점수가 안 나온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어떤지도 이따 한번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독해는 이제 해석을 잘하고도 빨리 읽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중요하게 어떤 것들을 좀 더 생각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수능이잖아요. 수능이기 때문에 수능 듣기는 이제 EBS 영어 듣기 있죠. 그걸 잘 활용하시면 되고, 다른 듣기를 기출을 통해서 활용하는 것보다는 올해 남아있는 EBS 영어 교재를 내가 충분히 내용을 숙지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듣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주 틀리는 유형이 있잖아요. 내가 뭐 계산 문제를 자주 틀린다거나 아니면 내가 뒤에 이어질 대화 이런 걸 많이 틀린다면 자주 틀리는 유형은 특히 받아쓰기도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어휘 같은 경우는 사실 평가원에서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바로 뭐냐면, 단순히 단어의 뜻을 많이 알고 있는 것보다 이 단어가 다른 단어와 함께 쓰였을 때, 즉 다른 문장 속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문맥 속 의미 파악을 하는 거, 요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문장과의 연결을 통해서 어떻게 쓰였는지 이 문맥 속 의미를 좀 보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단어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또 보려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원도 필요하다면 활용을 좀 해주자. 자, 무슨 얘기냐면, 가령 이제 이 스코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무슨 뜻인지 알죠? 일단 모르면 안 돼. 자, 아무튼. 자, 그러면 뭐 점수란 뜻도 있고, 득점, 그 다음에 악보, 심지어는 음악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20이란 뜻으로도 쓰이거든요. 이런 뜻이 다 머릿속에 떠올랐나요? 수업 시간에 얘기 많이 했는데. 자, 아무튼. 자, 그러면 이 단어가 지금 이 문장 속에서는 어떤 뜻으로 쓰였을까요? 그러면. 쭉 읽어보면 읽기 싫죠. 자, 아무튼. 자, 읽어보면 이제 쭉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대강 이렇게 쭉 살펴봐도 지금 이 스코어는 무엇과 관련된 단어냐면, 밑에 쭉 보면 audience라는 단어도 보이고, 그 다음에 앞쪽에 music이라는 단어도 보이죠. 그쵸? 그러면 결국은 이 지금 쓰이는 스코어라는 단어는 audience와 music과 관련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최소한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음악과 관련된 단어이기 때문에 어떤 뜻으로 보는 게 좋겠어요? 일단 뭐 득점이라든가 점수란 뜻이라기보다는 앞에서 살펴봤겠지만 여기서는 어떤 뜻? 악보란 뜻으로 보는 게 맞겠다, 이제 이런 뜻인 거죠. 그쵸? 자, 그래서 결국은 내가 단어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기억하고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내가 보는 문제 속에서 어떤 뜻으로 쓰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앞으로 단어를 외울 때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앞과 뒤의 문장과의 관련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주자.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이제 문법인데, 사실 문법은 수험생들이 많이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답률이 높은 부분이기도 한데, 수능에서 오답률이 높아진 경우는 최근의 일이에요. 사실 수능에서 오답률 5위 안에 드는 문제를 살펴보자 그렇게 하면 대부분 우리 잘 알고 있는 거, 빈칸, 순서, 그리고 삽입, 요 세 가지 형태인데, 최근에 이제 작년과 재작년 이렇게 문법이 오답률 5위 안에 들어왔는데, 그건 일단 바로 뭐냐, 어려워서가 아니라 많이 안 풀어요. 일단 포기하고 넘어가는 경우, 그 다음에 보기는 분명히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3번까지 읽고 나서 4번과 5번을 잘 보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즉 끝까지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문법을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 문법 자체가 어려워서는 아니다. 그리고 시험에 출제되는 문법 패턴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평가원에 나왔던 문제, 이 문제와 그 다음에 또
이 문제를 살펴보면 둘 다 지금 동사의 밑줄이 있죠. 즉 동사의 밑줄이 있으면 주어를 찾아서 주어와 동사의 단수냐 복수냐, 그 다음에 주어가 동작을 하느냐 혹은 주어가 동작을 당하느냐, 즉 능동과 수동의 의미, 즉 시험에서 필요한 패턴을 좀 반복해서 우리가 연습할 필요가 있다. 즉 문법을 깊이 있게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다뤄지는, 그리고 EBS 교재나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교재에서 다뤄지는 자주 나오는 문법 패턴 있죠. 그걸 반복적으로 해서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독해인데, 사실은 우리가 앞에 나오는 뭐 어휘라든가 그 다음에 문법을 통해서 문장의 구조와 해석을 살펴본다면 그걸 통해서 결국 전체적인 지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게 결국은 수능 독해가 포인트가 될 건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독해는 바로 뭐냐면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 가지 문장들이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문장과 문장 사이에 의미 연결과 그 다음에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최근에 나오는 건 선택지까지 잘 봐야 돼요. 지문 독해를 잘 했는데 보기에서 내가 부주의하게 읽어서 내용을 아는 상태에서도 틀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이렇게 보는 건데, 자, 그러면 일단 문장 간 흐름과 그 다음에 제시된 단서를 활용해서 한번 살펴보자. 즉 대충 빨리 읽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왜 이게 답이 되고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좀 살펴보자, 이제 그 얘기인데, 문제 하나 봐볼까요? 자, 역시 이 문제를 쭉 살펴보면 대부분 다 읽는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읽으면서 그냥 읽어가지 말고 시간에 대한 압박만 생각하지 말고 물어보는 포인트가 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건데, 일단 여기 쭉 보면 artistic, 그 다음에 real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둘 중 하나가 이제 정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쭉 읽어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냐, 예술과 현실의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물어보는 문제는 지금 B번이지만 이 B번에 대한 힌트는 B번 주위의 문장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밑에 문장을 살펴보면 things that in real life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면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쭉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불완전하게 실현되고 단순히 뭔가 힌트가 제시된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 현실에서는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대조적으로 어디에서는 예술에서는 설명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다듬고 명확하게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현실과 다른, real life와 다른 어떤 면이다? 예술적인 면이다. 그래서 B번이 답이란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문장과 두 번째 문장까지의 관계를 같이 생각해보면서 답을 찾을 수가 있겠구나,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알아두셔야 될 것들은 결국 뭐냐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문제를 풀어가자. 그리고 수능이라는 시험이 무엇인지도 조금은 알아봐야 되겠죠. 다 알고 있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자, 일단 절대평가라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EBS에서 연계가 출제가 되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볼 거냐, 일단 절대평가니까 90점하고 89점은 완전히 다른 등급이죠. 90점은 1등급인 거고 1점 차이지만 89점은 2등급. 따라서 89점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죠. 그리고 80점과 79점도 다르고요. 또 70점과 69점도 다르죠. 즉 내가 쉽게 생각하다가 1등급이 아니라 2등급이 될 수도 있고 2등급이 아니라 3등급이 될 수도 있고, 그래도 3등급은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4등급이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 수는 있지만 대충 공부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원래 공부하던 것만큼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실제로 모의고사는 잘 봐요. 모의고사는 잘 보고 부담도 없이 잘 보는데 수능 보면 이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내가 1등급이 목표라면 90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모의고사에서 95점 이상을 받을 수 있게끔 실력을 키워두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 평소보다 내가 두세 개를 더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적이 떨어져도 더 틀려도 내가 원래 봤던 등급 바깥으로 나가는 일은 발생하지 않게끔 이렇게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EBS 연계이기 때문에 또 EBS를 반복해서 공부하는 거면 그러면 시험에 점수가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중요한 건 바로 뭐냐 EBS를 몇 번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체감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 이렇게 나오죠. 체감 난이도라는 건 바로 뭐냐 다른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지만 나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다른 애들은 되게 쉽게 푸는데 나는 되게 어려운 그런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 내가 어렵게 느꼈던 문제 그리고 내가 내용 이해가 잘 안 됐던 문제 이 문제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 그게 EBS 공부의 포인트가 되는 거지 전체적으로 EBS를 몇 번 반복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려웠던 지문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느냐의 문제라는 거고 그 다음에 EBS 문제만 살펴볼 게 아니라 결국은 EBS 문제는 다 맞을 수도 있지만 EBS 외의 문제들 있죠. 대표적으로 어려운 게 이제 빈칸 추론 문제 33번, 34번 문제 이 두 문제만 해도 벌써 6점이죠. 그쵸? 자, 그리고 순서 배열에서 한 문제, 그리고 또 문장 삽입에서 한 문제. 얘네들이 3점으로 출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점수가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걔네들을 다 틀리게 되면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2등급 받는 거죠. 그쵸? 따라서 EBS 교재 이외에 심화 문제도 같이 풀어볼 필요가 있다. 자, 그 얘기인데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어떻게 생각을 또 해줘야 되냐면 결국은 이제 수능에서 필요한 독해력을 키우는 건데 독해력을 키우려면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틀리기 쉬운 유형들 있죠 그쵸 빈칸 순서 삽입 그리고 최근에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제목 문제까지 얘네들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푸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내용을 알고 풀었느니 혹은 내가 모르는 부분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문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건 평가원에서 출제 코드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이러해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게 답이다.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렇게 공부하자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결국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 전체적인 흐름 그 다음에 문장과 문장 간의 논리적인 관계 이 논리적 관계라는 것은 앞에 문장이 원인이고 뒤에 문장이 결과인가 앞에 문장이 주제고 뒤에 문장이 구체적인 설명해 주는 부분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공부하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글의 구성 방식 전체적으로 이야기 글인가 전체적으로 뭔가 설명하는 글인가 아니면 뭔가 주장을 제시하는 글인가 이런 구성 방식까지 같이 생각을 해주면서 지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게 필요하다. 자. 결국 이제 좋은 등급을 받으려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 앞에서 살펴봤던 수능에 관련된 것들을 고려하면서 EBS 연계, 비연계, 균형 있는 학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많이 틀렸던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빈칸을 많이 틀린다면 다른 공부를 하면서도 빈칸 문제를 좀 더 시간 투자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문법이 좀 약하다면 문법에 대한 투자를 좀 더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단어하고 구문은 계속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해석 안 되면 풀 수 없는 거고 그쵸? 그리고 단어가 헷갈리면 당연히 원하는 등급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수능 볼 때까지 지속적인 어휘 그 다음에 구문 학습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최근의 트렌드를 좀 파악하자 즉 문제를 풀 때도요 어떤 친구들은 수능 문제를 수능이 시작된 날부터 나왔던 그 문제들 같이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나이보다 더 오래된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사실은 최근의 문제를 풀면서 최근에 출제자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출제하고 있는가 이걸 좀 보자는 얘기인데요. 특히 제목 같은 경우는 보기에서 비유적인 표현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내가 비유적인 표현이 쓰인 지문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법은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동사를 찾을 수 있는 해석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빈칸 완성 같은 경우는 보기 중에서 반대 의미 선택지가 등장할 수가 있다. 즉 2번과 4번 이렇게 보기를 보고 있는데 2번과 4번이 서로 반대 의미가 된다면 둘 중 하나 정답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요령들을 같이 가져가자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쭉 이런 얘기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결국은 이제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한 가지만 더 강조를 하면 일단 조급함을 버리고요. 자신감을 갖기 바랍니다.
그래서 급하게 공부한 것일수록 머릿속에 빨리 들어온다는 느낌은 들어갈 수 있지만 실제로 내가 시험을 봤을 때 거품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풀었는지 그리고 헷갈리는 부분은 없었는지 정확하게 푼다면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지금까지 영어솔루션 조종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